네, 오늘의 한랭킹 정인이를 지킨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을 울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된 어제 법원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돼요? 그럼 국민은 사형이지 왜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만으로도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후련하지가 않아요. 공동정범인 양도가 5년이라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무기징역이 말이 되나요? 다른 범죄자들이 보고 배울 것 같아요. 이거 예방주사 놔준 거예요. 다른 범죄자들한테. 애들이라서 더 벌 받을 줄 알았어요. 힘없고 이런 아이를 고통 속에서 죽었는데 저는 솔직히 더 벌 줄 줄 알았어요. 네, 스튜디오에 하종드 채널A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기자님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일단 어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어제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어린 입양아를 숨지게 한 이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이제 선고됐거든요. 근데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전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다가 처음으로 살인죄까지 적용한 거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제 살인죄를 적용한 적도 있었지만은 예. 무기징역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무기징역은 지금 이제 유기징역은 징역 25년이 가장 긴 거거든요. 예. 네. 근데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 지금 양모가 86년생이니까 만약에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거의 5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먼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양모를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이상 발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변호사님, 예. 처음에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다가 다시 살인죄를 바꿨죠. 그래서 재판부가 결국 살인죄를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먼저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동학대를 했는데 고의가 아니어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과실로 사망에 이르겠다는 거니까 과실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보니까 이 정인이 몸에 난 어떤 상처 그리고 장기들의 파열 상태를 봤을 때 이거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상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그 살인죄를 이제 적용했죠. 그리고 그것이 인정된 것이고요. 예. 이제 1차적으로는 살인죄를 적용했고 2차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죄도 여전히 남겨놨어요. 근데 네. 살인죄가 인정받은 것이고 사실은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면 제일 좋았는데 이 정인이 양모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그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전인이법이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게 들어왔어요. 더 이제 중하게 처벌받는 거죠. 하지만 그렇군요. 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평범한 많은 시민들이 법원 앞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그 모습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돼요?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하는데 정인이는 그런 보호자가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정인을 위해서 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거의 매일 이렇게 하세요? 회사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혹시 나와서 하면은 판사님이나 혹시 관계자분들 출근하시면서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마음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하 기자님 영상 같이 보셨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이제 법원 앞에 모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이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좀 강하게 처벌을 했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유기징역의 최고형이 25년인데 그게 이제 5년 늘어나서 30년으로 최근에 늘어났는데 그 재판부의 이런 생각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직접 관여를 해왔던 그 시민단체 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쭤봤더니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때 바로 분노하고 강력하게 엄벌을 처벌을 하는 요구 있었고 바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에서 계모가 이제 학대해가지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이 재판정에도 나오고 또 심지어 재판부에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서 이런 거 진정서를 내잖아요. 이게 하루에 수천 건씩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재판부만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10만 건 이상이 접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으로 엄벌만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아동 학대 치사죄에서 이번에는 살인죄를 적용하듯이 점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입양하는 과정 그리고 입양한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안 된 부분 또 그리고 아동학대가 이번 같은 경우 정인이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그것도 한 1, 2개월 사이에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에 많이 퍼지면서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어린 정인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많은 시민들이 아파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뿐만이 아니라 정인이 묘소를 보살피기도 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세요? 자주 올 때는 3번 정도 오고요. 못 와도 그래도 한두 번은 꼭 오려고 해요. 치우지 않고 놔두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또 여기가 또 망가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시작한 일이니까. 아기 이렇게 자리 바꿔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실감 안 나요. 정말 실감 안 나요. 저곳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도 실감이 안 나고 웃는 모습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꼭 어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울기만 하고 끝냈다면 이제는 뭐라도 하나 돕고 싶어 하세요. 시간 되는 분들은 이제 다 모여서 용인 불고문 이모부부 학대 사망 그 공판도 지금 가고 있고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분명히 구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경찰이 있고 아동보호기관도 있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의 먹먹함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이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가 사라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게 시민들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인이 사건은 막 판결이 나왔고요. 1심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사건이라 뜨거운 마음이 모였는데 이제는 우리 학부모들, 국민들이 아프리카 속담이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걸 그냥 가정 단위로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정인이뿐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세요. 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사망하게 한 그러한 비정한 엄마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정말 2살 된 또 입양아를 아빠가 구두 주걱으로까지 때려서 지금 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허구헌날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다수의 사건은 친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50%에서 90% 사이가 친부모가 이제 좀 다르지만 통계마다 나오고 있고 한 이제 0.3% 정도가 입양아들인데 어쨌든 친부냐 양부냐, 친부모냐 양부모냐 상관없이 아동학대가 너무 많아요. 이젠 우리 시민들이 공분한 것 같고 우리 모두 나서서 막지 않으면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 기자님, 뭐 제2의 정인이가 없어져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입법 활동도 진행되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최근에도 2살짜리 입양딸을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맞받아들인 양아빠가 체포되기도 했더라고요. 예. 사실 이 입양아에 대한 우리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입양아가 과거에는 해외로 많이 가다가 지금은 이제 국내 입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의식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예쁜 여아를 입양하려고 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한 다음에도 그 입양아가 친자하고 달리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의식까지 같이 바뀌어야만 예. 입양아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일단 양부모는 끝까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양부는 첫째 아이 양육을 이유로 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 끊임없이 이런 청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심, 3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알려진 사실관계로 보면 어렵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형이 바뀔 가능성도 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형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자신이 행한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의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하지 말고 본인이 무엇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고백하면 혹시 양형에서 그게 참작될 수 있어서 형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모든 시민들이 가슴 아파했던 정인이 사건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은 젊은 층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상화폐 소식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